이 강의 목소리가 좀 나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소리 아마 다음부터 못 들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좀 강의를 너무나 정열적으로 하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또 지각을 해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약을 버리고 이 자연을 선택한 그 약사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 자연에서 사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또 학자이기도 합니다. 자연에서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얘기는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고장이 난다는 것은 어떤 큰 하나의 세포 덩어리가 하나가 손상됐다. 일부가 손상됐기 때문에 그 손상된 일부를 이렇게 우리가 보충을 해주면 스스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몸에서 찾게 된다, 이런 거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방법들은 굉장히 인위적이고 그 다음에 물질적이며 획일적인 방법으로 우리 몸을 다루었기 때문에 실제 만성질환, 특히 이제 암과 이런 고혈압, 당뇨 이런 병에 대해서는 사실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병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력과 우리 몸 안에 혈류, 해독, 복구, 이런 4가지의 강력한 힘을 우리가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써왔던 현대의학적인 방법은 그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수술을 해야 되고, 때로는 응급상황에서 항생제도 써야 되고, 응급상황에서는 몰핀이라고 하는 진통제도 써야겠지만, 그건 때로는 써야 되고, 응급상황이라든지 구급상황에서 그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만연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의료적인 장치가 지금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 이제 이번에 저희가 개업한 저희 자연치유 클리닉 센터는, 메디컬 센터는 어떤 그 인간의 몸을 자연의 일부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대의학의 어떤 부족한 점을 저희 병원에서 좀 그 보완을 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병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 병원의 취지하고도 맞게 이 마레겐제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가 단지 어떤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자연치유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해서 우리 건강을 근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제가 아로니아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에서 인간의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물질을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로니아라고 하는 열매를 만나게 됐는데, 이 아로니아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건 아니고요, 폴란드에서 자생하는 열매입니다. 이 원산지는 이 동유럽, 폴란드, 북아메리카 매우 추운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특이하게도 매우 춥고 매우 햇빛이 많은 곳에서 잘 자랍니다. 오히려 바람이 없거나 공기가 통하지 않거나 이런 답답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잘 죽는 것 같아요. 제가 사무실에서도 나왔지만 잘 죽어요. 아마도 야생 상태에 있는 호랑이나 사자를 좁은 사육장에다 가둬놓으면 병 걸려서 죽는 거와도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아로니아의 성분은 안토시아닌이 한 600가지가 있는데, 그 안토시아닌 중에서 빨간색 안토시아닌을 C3G라고 합니다. 아로니아는 C3G가 100%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 혈류, 해독, 복구 작용을 하고, 카데킨도 녹차에 20배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에 들어있는 당뇨 물질인 클로로겐산도
20배 이상 들어가 있어서 커피와 녹차와 어떤 안토시아닌을 같이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녹차로 건강을 유지하고 이 유럽 사람들은 블루베리로 건강을 유지하고 미국 사람들은 커피로 건강을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물질이 아로니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그런 아로니아에서 C3G를 추출해서 농축을 시켰는데 그 농축액의 안토시아닌 농도는 포도의 800배, 블루베리 약 250배에 육박하는 굉장히 많은 양의 C3G와 파이토케미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따서 추출한 다음에 발효 2번을 시키고 10배 농축, 40배 농축, 결국에 원액을 한 400배 정도 농축을 해서 아주 좋은 품질의 C3G를 저희가 제조를 해서 제품화를 했습니다. 이 C3G 제조 공법은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유일하게 특허를 받고 가지고 있습니다. C3G는 강력한 자연 치유 물질이다. 즉 몸에 들어가서 스스로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다. 이런 말인데요. C3G의 4대 작용은 면역 증진, 혈류 개선, 해독 강화, 세포 복구 작용이 있습니다. C3G는 천연 면역 강화제다. 예, 우리 몸에 하루에도 100만 개씩 암세포가 생기는데요.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만 개씩 뇌세포가 매일 파괴되고 있어요. 술을 먹는 분은, 매일 드시는 분은 150만 개씩 뇌세포가 파괴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매일매일 뇌세포가 파괴되고 암세포는 100만 개씩 생기는데도 우리 몸은 깨끗합니다. 뇌도 MRI를 찍어보면 파괴된 뇌세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암세포가 없어요. 매일매일 생기는데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백혈구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지만 건강한 사람은 백혈구가 암을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가 부족한 사람들은 암에 잘 걸립니다. C3G는 백혈구를 깨우고, 잠자는 백혈구를 깨우고, 이걸 제가 춤춘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백혈구를 춤추게 하고, 그 다음에 백혈구의 숫자를 늘려서 암을 예방하게 합니다. C3G는 이렇게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데요. 사실 혈관은 12만 4천 킬로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 거리인데요. 지구를 한 2바퀴 반 정도 도는 혈관이 우리 몸에서 분포되어 있어요. 그 혈관이 하루에 2,000번씩 도는데요. 2,000번씩 도는 혈관이 심장의 힘만으로는 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혈관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혈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또 이 독소를 많이 섭취할수록 혈관이 굳어집니다. 혈관이 굳어지고 노화되면 혈관이 안 움직여요. 혈관이 안 움직이면 백혈구와 산소가 못 움직이죠. 백혈구와 산소가 못 움직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우리 몸이 죽거나 암으로 변이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혈류가 내 몸을 살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혈액순환이 전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피가 순환이 안 되면 면역이고 뭐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순환을 잘 시키려면 노폐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 안 되고 또는 혈관이 터지면 또 안 돼요. 혈관이 약해지면 터집니다. 혈관이 막히고 터지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혈관이 또 굳어져 가지고 피가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막히거나 터지거나 굳어지면 우리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C3G는 막지 않게 해주고 굳지 않게 해주고 터지지 않게 해준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논문을 가지고 저희가 국제동맥경화학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회입니다. 동맥경화학회. 그 의사분들만 수백 명이 참석하는 동맥경화학회인데 그 학회에서 C 시리즈가 막히지 않게, 터지지 않게, 굳지 않게 인정을 받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삼성의료원에서 임상실험한 신약 개발로 지금 임상실험한 파트가 바로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터지지 않고 막히지 않고 굳지 않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실제 병명은 뭐냐면 고혈압, 심근경색, 뇌경색, 동맥경화 이 네 가지 병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혈전은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터져가지고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혈관을 막아버리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죽습니다. 심근경색으로 바로 죽고 이것은 이제 블러드 클럿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핏덩어리가 출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혈관 출혈만. 그러면 핏떡이 지는데 그 핏떡이 이렇게 좁은 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뇌경색의 원인이고 위의 경우에는 심근경색의 원인이다. 뇌경색으로는 죽지는 않죠. 응? 뇌경색에 걸리면 고생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바로 죽지는 않아요. 근데 심근경색은 바로 죽죠. 바로 돌연사. 들어보셨죠? 돌연사. 잠자다가 그냥 죽어요. 화장실 가서 바로 죽고. 이런 것들이 1년에 한 2만 명 정도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터지면서 이게 밀려 나오면서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C 시리즈를 먹으면 거의 99% 예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심장이 안 좋으시다든지 유전적으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돌연사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C 시리즈를 복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 후배가 37, 9 먹은 후배 2명이 연달아서 시험 공부하다가 승진 시험 공부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돌연사예요. 너무 억울하니까 병원에서 시체를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 급성 심근경색으로 나왔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 콜레스테롤이 없더라도 굳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최근에 와서 아마 제 후배들도 그래서 죽은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콜레스테롤이 막는 경우는 이런 동물성 지방들을 많이 섭취를 하는 인스턴트를 많이. 근데 이제 이 콜레스테롤이 막는 게 아니고 이런 동그란 세포가 이 동그란 이 알갱이들이 막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세포예요.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세포가 적혈구라고 하는, 우리 피라고 들어보셨죠? 피, 빨간색 피라고 하는데 하얀 피를 백혈구라고 하고 빨간 피를 적혈구라고 하는데 적혈구는 백혈구의 한 100배 정도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적혈구가 이렇게 포도처럼 이렇게 연구는 모습으로 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측을 못하겠죠. 근데 어느 때 이렇게 적혈구가 혈관을 막는가 봤더니 산화됐을 때입니다. 산화는 왜 되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시험 공부하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혈액이 산화돼 버린 거예요. 혈액이 산화돼 가지고 이렇게 포도를 만들어 버리니까 연전이라고 하는데 이 연전이 일어납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그 생혈 분석 그 기계가 있는데 그 생혈 분석 기계를 쓰면 여기 계신 분들 피 한 방울만 있으면 지금 연전이 있는지 없는지 다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나중에 제가 한번 재드릴게요. 그래서 건강한 피들은 피를 딱 뽑잖아요. 뽑으면 이렇게. 근데 돌연사가 위험성이 있는 피들은 이렇게 구슬 이어는 것처럼. 이런 분들 조심해야겠죠. 이건 바로 그냥 눈을 못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C 시리즈를 먹으면 6시간, 2시간에서 6시간 내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살 수 있다는 거죠. 평상시에 그런 예방 차원에서 드셔주시면 좀. 이건 뇌혈전, 이거 뇌출혈입니다.
이것은 뇌경색이고요. 이거 이제 혈관이 막혀서 이쪽 뇌 부위가 죽어버립니다. 여기는 죽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산소가 공급되는 자리를 다 막아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하얗게 나타나고 이것은 이렇게 검게 나타납니다. C3G는 천연 해독제자. 이 말은 사실 모든 암 환자들은요 다 간이 나빠져 있어요. 실제 암 환자의 간은 간은 하나의 해독 탱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 탱크처럼 해독 탱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간의 해독 탱크가 1리터짜리냐 2리터짜리냐 3리터짜리냐에 따라서 1리터짜리는 암에 걸릴 확률이 50%, 2리터짜리는 암에 걸릴 확률이 30%, 3리터짜리 암에 걸릴 확률이 10% 이렇습니다. 간에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암의 발생 확률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해독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간의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GPT, GOT 제시죠? 뭐 ALT, AST, 뭐 감마 GPT 그 제는데 그건 간의 해독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아직 간의 해독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몇 가지 문진으로서 그걸 측정을 하는데 하여튼 무엇보다도 이 간이 암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독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독소라는 건 뭐냐면 백혈구, 적혈구, 줄기세포, 체세포를 파괴시키는 물질이다. 무엇이 파괴시키냐면 이거죠. 스트레스와 독소입니다. 백혈구와 적혈구, 줄기세포, 체세포를 파괴시키는 것은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예요. 이것은 내부 독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쓸데없이 고민을 많이 하거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하거나 어떤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 우리 몸이 뭐가 됩니까? 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산화로 인해서 적혈구만 산화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온몸이 다 파괴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과로하거나 잠을 못 자도 우리 몸이 산화됩니다. 그리고 도시에 살거나 핸드폰을 많이 쓰거나 그 다음에 CD 촬영을 많이 받는 사람들 있죠. 조금만 몸이 이상하면 가서 CD 촬영, 방사선 촬영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걱정이나 노동과 핸드폰은 우리를 암에 걸리게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중금속, 수은, 납, 카드뮴, 비소는 어쨌든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을 손상을 시키는 물질. 간 유독 물질, 약물, 농약, 알코올, 담배, 식품 첨가물, 과산화제 다 간을 파괴시키는 물질입니다. 제가 약을 포기한 이유는 여기 약물이 간을 파괴시키기 때문이에요. 실제 지금까지 개발된 약이 한 10,000가지가 있는데 그 10,000가지의 약 중에 간을 파괴시키지 않는 약은 거의 없습니다. 다 간을 파괴시켜요. 그런데 간이 나는 파괴 안 됐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간이 파괴는 됐는데 빨리 복구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개보린을 먹고 타이레놀을 먹고 어떤 분들은 간경화가 온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안 왔어요. 근데 안 온 분이 이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간경화가 온 사람은 간이 약해서 온 거고요. 간경화가 안 온 사람은 간이 좀 아까 탱크가 좋기 때문에 안 온 거예요. 우리가 술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술도 소주 한 잔에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소주 5병을 마셔도 해독을 시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약은 독소입니다. 그래서 특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컨디션이 나쁠 때는 그런 약물이 치명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단백질 분해 물질은 이건
뭐냐면 우리가 채식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하루에 한 5% 정도, 5%에서 10% 정도만 먹으면 됩니다. 육류를. 근데 요즘에 육류를 너무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소화되는 게 아니고 단백질이 썩습니다. 그걸 부패라고 하는데, 단백질이 부패되면 암모니아, 요소, 페놀, 아민, 황화수소, 인돌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변에서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대변에서 냄새가 나면 안 되는데, 냄새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우리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썩기 때문이에요. 그런 냄새 성분이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독소를 간이 매일매일 99%의 독소를 간이 해독을 시키고 있으니까 간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간이 해독할 만큼 하다가 손을 탁 놔버리면 그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백혈구를 죽이죠. 백혈구를 죽이면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암에 걸리죠. 그 다음에 적혈구를 죽이면 산소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런데 뇌가 숨 못 쉬는 병이 뭐예요? 뇌경색이죠. 눈이 숨을 못 쉬는 병이 뭐예요? 눈이 숨을 못 쉬면 실명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일종 망막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거예요. 코가 냄새를 못 맡습니다. 응? 귀가 안 들리고 맛도 못 느끼고 심장이 안 뛰고, 응? 뼈가 약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다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병을 우리가 부전이라고 합니다. 부전. 부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신부전. 제일 많이 하는 게 신부전, 그 다음에 신부전, 응? 공판. 이런 부전은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왜 산소 공급이 안 되냐면 독소가 적혈구를 죽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전증이 있는 분들은, 암이 있다든지 부전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독소를 몸에서 제거를 해야 돼요. 뭐 독소가 어디서 들어오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스트레스, 그 다음에 우리 먹는 음식, 약, 농약, 담배, 술, 고기 이런 것들이 다 독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독소를 해독을 매일매일 시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면역력과 산소 공급 능력이 떨어져서 죽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예요. 줄기세포는 이거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재건축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간이, 뇌나 간이 하루에 50만 개씩 파괴가 되면 이게 이렇게 죽은 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백혈구가 이걸 보고 이걸 없애버립니다. 백혈구가 이걸 보고 이걸 없애요. 이렇게 없애면은 이걸 간 부전이라고 해요. 한쪽이 간이 없죠. 이거 간이 손상된 거죠. 손상됐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은 간을 다시 붙여줘야겠죠. 도마뱀 꼬리가 다시 살아나듯이 이 간을 이렇게 다시 붙여줘야 돼요. 붙여주는, 다시 간을 재생시키는 그런 세포를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매일매일 공급이 안 되면 뇌가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간이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속에는 이런 줄기세포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매일매일 파괴되고 매일매일 제거되고 매일매일 재생되는 일이 계속 우리 몸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걸 우리가 신진대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파괴가 안 되면 재생이 안 되겠죠. 응?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파멸과 탄생은 사실 같은 거예요. 근데 파멸이 오고 다시 요게 탄생, 다시 새롭게 생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힘이 있다는 거죠. 응? 파괴 후에 오는 생성은 중요한 힘이 바로 치유력이라고 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 치유력이 바로 핵심적인 치유력이 면역력과 그 다음에 해독력, 여기 줄기세포의 복구력이 중요한 핵심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계속해서 하나의 세포로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 내 몸에 있는 피가 완전히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20일밖에 안 됩니다. 완전히 피가 바뀌는데. 피부는 28일밖에 안 돼요. 내 몸에 있는 간, 손톱, 머리카락, 무릎, 뼈, 완전히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18개월이에요. 내가 내 몸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 하면 지금부터 모든 걸 바꾸시면 돼요. 뭐부터 바꿔야 돼요? 응? 몸과 마음을 바꿔야 돼요. 몸과 마음을 바꿔야 돼요. 사람은 마음이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건강한 몸에서 바른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세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긍정적인 마인드하고 그 다음에 철저한 계획 아래서 18개월 동안 내 몸을 어떤 정확한 테이블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아플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암에 걸리신 분들 보면요,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50%가 넘어요. 나는 건강했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니까. 에고 없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에고가 없지는 않은 거죠. 계속 사인을 준 거죠.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하죠. 그러면 실제 우리 인간은 못 느끼더라도 이미 이 짐승들은요, 다 본능적으로 느껴가지고 이미 다 준비가 끝났어요. 그런데 사람이 못 느끼는 거예요. 야생성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예요. 사실 자연치유라고 하는 것은 그 야생성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8개월이면 완전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심각한 암 환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변에 암 환자들이 많은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암을 비롯한 자가면역 질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18개월이면 내가 원하는 몸을,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정확한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 돼야지, 어떤 자기만의 생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자연에도 특정한 규칙과 원칙, 룰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지키면서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C 시리즈는 우리 몸에서 12시간 동안 활동합니다. 먹은 C 시리즈가 12시간 동안 내 몸에 있는 독소를 완전히 해독을 해주는데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간인데요. 피가 이렇게 돌아요. 네? 피가 하루에 몇 번을 돌아요? 2000번. 2000번을 돌아요. 이게 지구를 2바퀴 반을 2000번 도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거예요? 5000번 도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간이 매일, 이 간은 99%의 독소를 여기서 해독을 시키고 있다. 간이 사실 그래서 고장나버리면, 해독이 안 되면 이 독소가 2000번을 우리 몸을 파괴시키겠죠? 네, 이래서 병에 걸리는. 하여튼 이 C 시리즈는 간을 도와주는, 간의 기능을 도와주는 중요한 해독제로서 작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세포가 있어야 파괴되고 다시 제거하면, 제거하고 파괴되고 제거한 다음에 다시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줄기세포가 필요하다.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복구시키는 만능 세포다. 잠자는 줄기세포를 깨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줄기세포가 무려 3배 이상 늘어나는데요.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 뇌질환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원래 줄기세포가 정상적인 사람의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심장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뇌경색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무엇을 공급해주면 되겠어요? 줄기세포를 공급을 해주면 심장과 뇌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겠죠?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세포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세포를. 근데 지금의 심근경색, 뇌경색 약은 뭐냐면, 이 세포를 복구시키는 게 아니고 혈관이 혹시 막힐지 모르니까 혈전 용해제를 쓰는 거죠. 그리고 혈압이 높으면 혈전이 많이 생기니까 혈압을, 그 사람이 혈압 높든 낮든 상관없어요. 혈압약을 무조건 써줘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아까처럼 콜레스테롤 혈전이 많이 생기니까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게, 간에서 만드는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게, 이거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실제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심장 근육을 튼튼히 만들어주는 거죠. 그거예요. 심장 근육과 혈관 근육을 튼튼히 만들어주면 심근경색에 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 활성화 치료법은 가장 근본적인 자연요법이다. 그래서 실제 C3G를 28일간 심근경색 환자한테 먹였더니 정상적인 사람의 줄기세포 숫자하고 같았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먹게 되면은 심장에 손상된 심장세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이 줄기세포가 노화되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줄기세포는 계속해서 분열하는 게 아니고 40번밖에 분열을 안 하는데요. 40번 분열합니다. 40번밖에 분열을 안 하는 이유가 줄기세포 안에 보면 염색체라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유전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꼬리에 염색체가 있어요. 이건 본체고 이것은 꼬리 염색체인데 이 꼬리 염색체가 분열을 40번을 하게 되면 점점 작아져 가지고 나중에 40번 분열하면 본체는 그대로 있는데 꼬리 염색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분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꼬리 염색체를 이름을 붙였어요. 수명 유전자라고. 수명 유전자. 다시 말해서 이 꼬리 염색체가 태어날 때부터 작은 사람들이 있겠죠. 네? 작은 사람들은 오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단명 유전자라고 그랬어요. 단명 유전자. 네? 조기 사망 유전자. 이유 없어요. 그냥 분열 못 하니까 죽는 거예요. 숨 못 써서 죽든 밥 못 먹어서 죽든 어쨌든 죽어요. 응? 그런데 C3G를 먹여보니까 이게 안 줄어요. 네? 그럼 진시황이 그렇게 찾던 이게 뭐예요? 불로초예요. 불로초.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아로니아를 불로매라고 부릅니다. 불로매. 즉 풀은 아니니까 열매다 해서 불로매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저희는 이걸 세계 최초로 저희 연구소에서 이것을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줄기세포가 줄어들지 않는다. 텔로메어가. 제가 이것을 언제 발표했냐면 2008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하여튼 줄기세포의 노화가 이게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이 수명 유전자의 노화가 3.74배 억제되었다. 374% 억제됐다는 얘기는 세포의 수명이 약 4배 정도 연장됐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인간의 수명도 어떻게 돼요? 연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50살, 저도 곧 50대가 되지만 50살이면 곱하기 4 하면 돼요. 이건 200살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국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저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노령화 지금 하고 문제가 되는데, 아니, 이 말의 견적에 있는 분들은 다 200살 되면 연금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사업적으로나 건강한 것은 기본이고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로니아 먹으면 오래 살기 때문에 네? 이제 먹는 것도 걱정하셔야 됩니다. 네. 하여튼 이런 중요한 결과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독소와 물고기를 제가 비유를 했는데요. 이 건강했던 물고기가 나무젓가락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뒤집어져 버립니다. 나무젓가락이 독소예요? 아니에요? 나무젓가락이 왜 독소라고 생각을? 아니죠. 하지만 나무젓가락에 붙어있는 그 표백제가 이 물고기를 죽일 정도로 강력한 독소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죽여요? 안 죽여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 사람도 죽인다는 거예요. 다만 인간한테는 물고기보다 더 생명력이 강한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하지만 암 환자들한테는,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아토피나 암이나 로푸스, 베체트
이런 루마티스처럼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소한 나무젓가락 쪽쪽 빠는 습관 하나도 죽음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쪽쪽 빠를 때 뭘 죽일 수 있어요? 백혈구를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물고기가 생명이 강하겠어요? 백혈구가 생명이 강하겠어요? 한번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물고기가 수백 배 생명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고기는 세포가 여러 개로 돼 있죠? 백혈구는 하나로 돼 있죠? 백혈구는 약해요. 백혈구는 전체 독소로 비하면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독소, 약물, 감기약, 진통제, 항생제, 이런 혈압약, 당뇨약 이런 것들을 제가 웬만하면 드시지 말아라. 유전적인 당뇨나 유전적인 혈압이 아주 심한 분들 이외에는 자가 관리를 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약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 백혈구인 이 물고기들을 다 죽여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고기가 뒤집어지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내 몸속에 있는 백혈구들이 다 뒤집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몸에 250억 마리의 백혈구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금붕어보다도 수백 배 면역력이 없다. 근데 우리가 자그마한 독소라도 아까처럼 나무젓가락에 있는 독소, 식품 첨가제에 있는 방부제 있죠. 방부제, 우리가 쓰는 화장품 있죠. 샴푸, 화장품, 약, 먹는 음식에 든 조미료 이런 것들이 다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튀김에 들어있는 기름,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고쳐지지 않으면 절대 자연치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독소에 의해서 물고기가 죽듯이 혈액 속에 있는 독소에 의해서 백혈구, 적혈구, 줄기세포 모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연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제가 암 환자들이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항암치료를 받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항암치료가 독소죠. 사실은 항암제 그 병 라벨을 보면 여러분들은 항암제를 안 맞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병 라벨에 해골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극약이니까. 조금 더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약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암세포는 못 죽입니다. 암세포는 다이하드예요. 암세포는 죽지 않습니다. 암세포는 크기만 줄어들어요. 지방세포하고 똑같아요. 지방도 크기는 줄어드니까 굶으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요가 일어나죠? 암세포 요요는 더 끔찍합니다. 항생제로 암을 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번 닥터한테 물어보세요. 직접 물어보세요. 절대 우리가 항암제 허가를 낼 때요. 28일간만 효과 있으면 됩니다. 28일. 무슨 얘기냐? 항암제를 썼을 때 28일간만 추감 효과만 나타나면 돼요. 추감. 암세포가 주는 걸 추감이라고 하는데 28일간만 나타납니다. 29일째부터 암이 커졌어요. 작아지다가. 그래도 항암제로 인정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단 28일간만 크기만 작아지면 다 항암제로. 효능이 좋은 항암제가 나왔다. 이 얘기는 28일이 아니라 35일 정도 크기를 작게 만든다. 이런 게 효용 두는.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항암제는요, 왜 나쁘냐면 암은 못 없애면서 무엇을 없애요? 네. 백혈구, 적혈구, 줄기세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이란 털은 다 빠집니다. 항암제 쓰면 머리털, 눈썹털, 코털. 근데 제일 심각한 게 장털이 빠집니다. 장털. 장에 있는 털이 있어요. 장에 있는 털을 육모라고 하는데 그 육모가 어느 정도 면적을 갖고 있냐면 테니스장 하나입니다. 우리 장을 쫙 펼쳐놓으면요. 테니스장 면적 하나 쫙. 근데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네? 표면적이 엄청 높겠죠? 이걸 쫙 펼치면 테니스장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를 다 육모라고 합니다. 이게 다 죽어버려요. 다 죽으면 소화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암 환자들의 1차 사인은 다 아사입니다. 아사. 굶어 죽는 거예요. 못 먹어 죽는 거예요. 2차 사인이 암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암 환자들이 다 못 먹고 죽는 건 아니에요. 아니, 사람은요, 죽을 때 못 먹고 죽죠,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사람 원래 다. 그런데 암 환자들은 더 비참하게 굶어 죽는 거예요. 왜? 항암제 때문에. 항암제를 안 썼으면 인간의 어떤 존엄과 인간의 최소한의 어떤 그 권리와 어떤 먹는 즐거움들을 끝까지 가지면서 고요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항암제를 써버리는 순간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치료하지도 못하는데 왜 항암제를 쓰느냐? 사실은 뭐 병원에서 이런 말 하죠. 항암제 쓰면 3개월 연장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3개월 연장되는지 안 되는지 데이터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무치료법을 씁니다. 무치료. 수술할 사람들은 하는데 항암제 치료 안 씁니다. 그냥 집에서 자연요법으로 합니다. 훨씬 3배, 4배 이상 더 오랫동안 산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고장났을 때 자연의 힘으로 극복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암세포의 발생 환경은 적혈구가 죽거나 백혈구가 죽거나 체온이 감소하거나 독소가 증가할 때 암은 무조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암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혈구를 늘리고 백혈구를 늘리고 체온을 올리고 독소는 내리고, 그걸 4가지를 일석사조를 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C3G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몸이 아직 건강하신 분들은 아침에만 드시면 돼요. 해독만 시키면 됩니다. 저절로 복구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지병이 있으시거나 어떤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C3G를 60mg 이상씩, 저희 지금 스틱 제품이 90ml인데요. 왜 90ml를 넣어놨냐면 원래 60ml였는데 이 도시인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상실험을 60ml로 했지만 1.5배를 더 증량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침에 90ml, 저녁에 90ml를 드셔서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